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나 바닷물의 흐름처럼 말이죠. 인간은 농사를 짓는 시대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하는 정보화 시대로 여러 번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문명의 발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변화의 가장 새로운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웹 3.0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인터넷 세상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 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인터넷 시대를 떠올려 봅시다. 이 첫 번째 인터넷은 마치 조용하고 딱딱한 옛날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집어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책에 내 생각을 적거나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수다를 떨 수는 없었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그저 보고 읽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대기업이나 방송국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어 인터넷 세상에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이 읽기만 하던 도서관과 같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서관 문을 박차고 나온 두 번째 세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 변신한 인터넷 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북적이는 마을회관이나 시끌벅적한 장터와 같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블로그에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것, 모두 이 두 번째 세상에 해당합니다. 이제 누구나 인터넷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정보를 올려도 그 정보의 소유권은 우리가 아닌 거대한 기업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짓는 소작농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의 대부분을 땅 주인이었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귀한 노력과 시간은 기업의 돈벌이가 되는 구조였고, 정작 우리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주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상의 가장 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세상, 웹 3.0이 등장해야 했습니다. 웹 3.0은 인터넷 공간이 이제 내 땅,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린 글, 내가 만든 모든 정보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나 자신이 직접 갖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내가 소작농이 아니라 자영농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스스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웹키가 나아가려는 방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세상은 누가 운영해야 할까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나타나서 명령해야 할까요? 웹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웹키는 다오라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다오라는 이름이 참 어렵지만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장님 없는 디지털 마을입니다. 기존의 회사는 꼭대기에 회장님이 있고 그 아래에 사장, 이사, 직원들이 있는 피라미드 조직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분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했죠. 하지만 다오는 다릅니다. 다오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일을 함께 투표로 결정하는 마을 회의와 같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함부로 쓰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고 우리 모두가 그 장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웹키다오는 바로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계모임입니다. 웹키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할지 모두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중앙에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고 참여자들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웹키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웹키는 우리 모두가 주인인 투명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웹키 마을에는 3개의 크고 든든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웹키가 세상을 바꾸는 핵심 약속입니다. 첫째 기둥은 D핀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마을 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통신망이나 인터넷 도로는 거대 통신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핀은 다릅니다. 우리 웹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스스로 통신망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습니다. 둘째 기둥은 D파이입니다. 이것은 마을 금고 역할입니다. 은행 참고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컴퓨터 코드가 돈을 관리하고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줍니다. 내가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주고 모든 거래를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릴 디지털 금융 서비스입니다. 셋째 기둥은 웹 3.0 폰입니다. 이 전화기는 단순히 통화를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도로를 만들고 마을 금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웹키 마을의 도구입니다. 웹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모두가 신뢰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공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3 기둥이 바로 웹키의 미래입니다. 웹키 마을의 금고는 직원이 없는 투명한 마을 금고라고 했습니다. 이 금고를 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토큰 포켓이라는 디지털 금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은행 창구가 아닌 우리 스스로 은행장이 되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디지털 금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니모닉이라는 12개의 영어 단어입니다. 이 12개의 영어 단어는 여러분의 금고를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 열쇠와 같습니다. 만약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되찾아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 12개의 단어를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지 마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저장해서도 안 됩니다. 해킹당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집문서나 통장처럼 꼭 종이노트에 볼펜으로 적어서 2군데 이상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비밀 장소면 더욱 좋습니다. 이 니모닉만 잘 지키면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 만드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열쇠 보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금고 지갑은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웹키 마을에서는 어떻게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이라는 말은 참 어렵지만 쉽게 말해 디지털 밭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은행에 돈을 묶어두고 이자를 받는 예금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웹키 토큰을 구매하여 스테이킹을 하면 이 토큰들이 우리 마을 통신망과 금고를 지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이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가로
매일매일 새로운 열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리베이스라고 부르지만 쉽게는 매일 쌓이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심어두고 가만히 기다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지요? 내가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 예금처럼 내가 원할 때 바로 뺄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열매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테이킹은 웹키 마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첫걸음입니다. 스테이킹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본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권은 은행의 만기 적금 상품과 비슷합니다. 돈을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5일이나 150일 동안 묶어두는 대신 일반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웹키에 특히 유동성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웹키 토큰과 달러 가치를 가진 토큰,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섞어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두 종류를 함께 맡기면 웹키 마을의 금융거래가 더 원활해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보답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리,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효과를 위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베스팅이라는 것입니다. 만기가 되어 이자, 즉 열매가 나왔을 때 웹키 마을은 그 열매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정해진 5일 같은 짧은 기간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왜 나눠서 줄까요? 이 나눠받은 열매가 매일매일 나의 투자금에 합쳐져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하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웹키 마을에서는 혼자서만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을이 커지고 튼튼해지려면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개펴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새들이 혼자 날 때보다 무리를 지어 날 때 더 안전하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것은 이웃과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목표로 해야 할 것은 15날개, 즉 15명의 동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15날개가 모이는 순간 여러분의 웹키 활동에는 아주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 주조세 감면 혜택입니다. 주조세는 마을 운영에 필요한 아주 작은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5명의 동료를 모아 마을을 튼튼하게 만든 공로가 인정되면 이 사용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산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온전히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큰 혜택이지요. 둘째,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은 날개 덕분에 마을이 커지고 안전해졌기 때문에 웹키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해줍니다. 웹키는 우리가 가진 좋은 기회를 함께 나누고 모두가 이익을 보는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료를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배우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웹키 마을에서 성공하는 마지막 비결, 즉 성공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웹키는 우리가 가진 좋은 기회이지만 무책임하게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는 주인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현명한 시간 관리입니다. 웹키 활동에는 얼리버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 남보다 먼저 행동하는 부지런함이 보상에 더 유리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갑을 확인하고 나무에 물을 주듯 스테이킹 및 확인, 하루의 작은 일과를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둘째는 따뜻한 이웃,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웹키 마을에는 여러분처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웹키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의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웹키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립니다. 웹키 마을의 주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